이번 14번째 편은 양자이론의 다른 축인 파동역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12번째 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드브로이는 입자도 파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물질파 이론을 제안합니다. 슈레딩거는 드브로이 제안에 근거하여 원자 내 전자를 파동으로 나타내는 수학적 방법을 고안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양자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방정식을 파동 방정식을 이용하여 만듭니다. 이 식은 13번째 편에서 소개한 해밀토니언을 포함하고 해는 양자화된 에너지와 그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로 수학적으로는 미분 방정식 형태의 고유치식으로 나타냅니다.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의 제안은 아인슈타인을 비롯하여 당시 원자의 구조를 연구하던 물리학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취리 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있던 슈레딩거는 30대 후반의 오스트리아 출신 물리학자로 1차 세계대전 참전과 폐결핵의 건강상 문제로 당시 활약하기 시작하는 젊은 물리학자들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위였지만 1921년 교수로 임명된 이후에 주목받을 만한 연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슈레딩거는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에테하의 물리학자인 드바이와 수학자 헤르만 바일과 잘 어울렸는데 취리 대학과 에테하는 정기적으로 물리학 토론 모임이 있었습니다. 드바이는 슈레딩거에게 드브로이의 물질파 논문을 검토하여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슈레딩거는 1922년 발표한 자신의 연구와 유사함을 파악하고 완벽하게 이해하여 1925년 11월 말에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후 토론 시간에 드바이는 그럴듯하지만 파동을 다루려면 파동 방정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며 드브로이 연구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슈레딩거는 이 문제를 흥미롭게 느껴 확장하는 연구를 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온 크리스마스 휴가를 스위스 다보스 인근 아로사에 있는 별장에서 지내면서 연구하였는데 1926년 1월 초 휴가를 마치고 취리로 돌아오면서 양자이론을 대표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져옵니다. 수학적인 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부분은 헤르만 바일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양자이론의 역사적인 논문을 1월 말 제출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5개의 논문을 더 발표하여 양자이론의 파동역학을 완성하였을 뿐 아니라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주는 수학적 연계성도 증명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유도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슈레딩거는 보나 하이젠베르크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행렬역학의 양자이론을 고안한 하이젠베르크가 원자 내의 전자의 이미지는 가질 수 없고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슈레딩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슈레딩거는 모두 처음에는 전자를 입자라고 가정하고 출발했기에 실험적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입자의 이미지를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드브로이가 전자는 파동이라는 가정은 실체가 있는 물리학이기에 하이젠베르크의 실체가 없는 물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을 제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자 가정과 드브로이 이론에 의하여 에너지가 E, 운동량이 P인 전자는 진동수가 뉴, 파장이 람다인 파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여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만 운동량은 변화하게 되는데 변화는 뉴턴 역학의 운동 방정식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파동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뉴는 변하지 않지만 람다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역으로 운동량을 식과 같이 총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브로이 물질파식을 이용하여 입자의 운동량 대신 파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동의 성질로 바꾸려면 질량과 포텐셜 에너지를 파동에 해당하는 성질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슈레딩거는 이를 에너지와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플랑크 상수의 곱의 형태로 가정하고 질량 M과 포텐셜 에너지 V를 독일 활자체 MV로 쓰고 플랑크 상수를 곱하여 보여지는 바와 같이 쓰고 이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과 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식은 전자를 물질파로 나타냈을 때 파장 람다를 표현한 식입니다. 파동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파동 방정식은 맥스웰 방정식의 결과로 1차원의 경우 보여주는 바와 같이 표현됩니다. 이 식은 공간상 파동식과 시간상 파동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즉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3차원 공간 좌표에 표시하는 공간상 파동 방정식의 형태는 식과 같습니다. 파동의 진행 속도인 위상 속도 u는 1초에 진동하는 진동수의 파장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파동 방정식도 보여주는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자를 파장으로 나타낸 것으로부터 파동의 위상 속도를 구하여 이를 공간상 파동 방정식에 대입하여 식을 정리하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 입자에서 파동으로 바꿀 때 사용한 에너지, 질량, 포텐셜 에너지를 다시 입자의 양으로 바꾸게 되면 식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되고 이를 정리하면 영어로 Time Independent Schrödinger Equation 이라는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고전 이론에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중심적 역할을 하여 궤적과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식은 양자 이론의 중심이 되는 식으로 에너지와 시스템의 모든 성질을 계산해주는 파동 함수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2차 미분 방정식의 고유치 방정식으로 수학적으로 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무관 슈레딩거 방정식에는 한 개의 진동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하여 진동수가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식이 필요합니다. 즉, 전자의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파동의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시간상 방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식은 파동이 플러스 U와 마이너스 U의 두 값이 동시에 만족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파동을 나타내면서 한 값만 가지는 것으로 다음의 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사용하여 진동수 항을 대체하면 식과 같이 얻어집니다. 이 식도 마찬가지로 파동으로 바꿀 때 사용한 질량과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값을 다시 입자의 양으로 바꾸게 되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식을 얻게 됩니다.
이 식을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면 영어로 Time Dependent Schrödinger Equation으로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 하고, 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파동함수는 공간의 x, y, g뿐 아니라 t의 함수가 되는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은 엑스포넨셜 함수로 복잡한 전자파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프리의 전개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진폭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간만의 파동함수로 시간 무관 슈레딩거 방정식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구한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를 파동의 경우 진폭의 절대값 자승이 세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파동함수 제곱의 자승은 시간 의존과 시간 무관 함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같고, 이를 어떤 위치에서 물질 밀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슈레딩거는 파동이라는 물리적 실체에 의하여 원자 내의 전자의 상태를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간 무관 슈레딩거 방정식과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은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해밀토니안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는 수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함수의 연산을 수행하라는 것으로 미분, 적분 등도 일종의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총 에너지를 구하는 연산자로 운동 에너지 부분과 포텐셜 에너지 부분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연산자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표현하면 시간 무관과 시간 의존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시간 무관 슈레딩거 방정식은 해밀토니안 연산자의 고유치 방정식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알아낸다는 것은 그 시스템의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구성하여 고유치 방정식의 해인 고유치의 에너지와 고유함수의 파동함수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슈레딩거는 구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간단한 시스템, 수소원자,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의 해를 구하고, 구해진 해는 실험 결과를 만족시킵니다. 파동역학은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에 비하여 수학적으로 더 친근하고 직관적입니다. 행렬역학의 경우 수소원자에 대한 해를 보우나 하이젠베르크조차도 풀기 어려웠고, 수학에 더 뛰어난 파울리만이 풀 수 있을 정도로 난해했습니다. 요새도 모든 양자이론의 교육 과정에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보다는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해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은 물리학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바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슈레딩거는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근거하여 원자 내의 전자를 파동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을 고안했는데, 공간상 파동 방정식을 사용하여 시간 무관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고, 시간상 파동 방정식을 사용하여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 두 식은 양자이론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 편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여러 시스템들에 적용하여 에너지와 파동 함수를 구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